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3일 새벽 6시 20분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1심에서 혐의 47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100% 무죄 판결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소해가지고 2심에 간들, 3심에 간들 뒤집어질 가능성은 0.0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 포기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5년간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횟수가 270여 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고위 법관들은 도대체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이들을 잡기 위해서 100명 이상의 판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꾸민 기록이 20만 페이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료를 트럭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럭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장이 300장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47개의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당시에 한동훈 서울지검 차장의 지휘하에 수사를 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증거 인멸할 사람입니까? 증거가 20만 장의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디에 도망을 갑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과 김명수의 청부를 받아가지고 한 수사 아닙니까? 이건 청부 수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청부수사의 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명도 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대법원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의뢰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사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딱 말하는 투가 일제시대 고등계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멘탈리티를 식민지 관료형이라고 그럽니다. 권력에 맹종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표를 달라고 보수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항소는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열화와 같이 나오면서 윤석열, 한동훈, 특히 한동훈은 사과하라, 물러나라 하는 이런 보수 여론이 있어야 하는데 보수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게 한국 보수의 수준입니다. 한국 보수는 지금 윤석열, 지금은 한동훈 팬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었죠. 그리고 음모론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진 중대성, 그동안에 입만 열면은 문재인, 김명수 욕을 하더니 한동훈이 문재인, 김명수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생사람을 잡은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편드니까 결국은 한국의 보수는 한동훈 따라가다가 문재인, 김명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한국의 보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래도 한동훈 지지하겠느냐? 이래도 한동훈 지지하겠느냐? 이래도 윤석열 지지하겠느냐? 뭐 윤석열 지지 여부는 그것은 표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래도 한동훈 지지하겠느냐? 문재인, 김명수의 심부름꾼 한동훈을 이래도 지지하겠느냐?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과연 민주정당의 대표 자격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보수라면 그 보수는 노예입니다. 팬클럽입니다.
민주주의, 정의, 뭐 반공, 국익 이런 거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중동조차도 미지근하게 나오니까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자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 이 사설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 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서 법원이 2017년, 2018년 세 차례 자체 조사를 벌려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는데 문재인의 압박을 받은 검찰이 즉 윤석열 서울지검장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라고 하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주도했다. 이 수사로 고초를 겪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네요. 책임자 이름이 나옵니다.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주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무려 47건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47개의 잘못을 한꺼번에 범하나.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 47개 중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 이전에 이 사건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이 항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전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중 위험 방지 원칙에 따라서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를 받으면 무죄 선고받는다는 것은 배심원이 무죄를 판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항소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우리나라는 검사에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치열하게 다툴 생각은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것인가? 그로 인한 고통과 낭비는 생각하지 않나? 얼마나 비인간적인 검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검찰은 일제시대 때 사상 경찰, 그걸 고등계 형사라고 합니다. 고등계 형사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독자적인 판단력은 없고 오로지 관료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구나 당시의 종북 정권 문재인, 김명수에게 사실상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자면 문재인 시대가 아니라 윤석열 시대인데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재인을 위한 봉사를 멈추지 않고 있고 여기에 결정적 책임을 가진 한동훈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지금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화가 나지 않는 분들은 보수를 자칭하면 안 되죠. 보수는 사실, 정의, 자유입니다. 모든 판단을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건데 우리 편이니까 명백한 사실도 눈 감아준다. 그러면은 좌파하고 똑같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았다. 사법 독립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도 1심 선고가 났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이건 조선일보의 반성입니다. 모두가 침묵한 그 모두 중에서는 조선일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비로소 이제 항소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문재인과 김명수의 호위무사라고 부를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